트럼프는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그죠? 강력한 압박. 너는 카드가 없다. 너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철저한 배트나 전략이죠.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을 분석을 해보면서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협상 기술, 협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이었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만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강성이고요. 그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강성이기 때문에 이 강성과 강성이 부딪히면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보다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시작 포인트부터 좀 불안불안했던 것은, 왜 저렇게 영어로 젤렌스키는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왔을까? 그리고 옆에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 있는데 왜 젤렌스키 옆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는 것일까? 이런 장면들이 좀 계속 마음이 쓰였단 말이죠. 근데 초반에 회담이 진행을 되는 과정에서 결국 제이디 벤스가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화근이 되기 전에 사실 또 한 차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 친트럼프 유튜브 채널이죠.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진행자인 브라이언 글렌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좀 무리한 질문을 했어요. 왜 정장을 입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 최고 수준의 사무실에 오셨는데 정장 입기를 거부하시네요. 정장을 가지고 오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이 방송이 되는데 이 제이디 벤스는 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요. 저는 그 장면도 너무 보기가 민망스러웠고, 어떻게 젤렌스키가 요 수치스러운 상황을 극복을 할 것인가 저는 좀 지켜봤는데, 젤렌스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정장을 입겠습니다. 아마도 당신 것과 비슷한 것을, 아니면 더 나은 것을 입을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쩜 더 저렴한 것일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 좀 씁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장면부터가 좀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상회담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적절하게 대답을 했는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 한 명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일으킨 거는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가 사실 화근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미국 언론 앞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조금 날카롭게 아주 대놓고 젤렌스키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젤렌스키가 혼자 이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겪으면 모두가 문제를 겪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바다가 있고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미래에 그런 문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부터 이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실 이제 극우 보수 유튜버가 언급을 좀 질 낮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날카롭게 지금 날이 서 있고, 거기에 제이디 벤스가 한 번 더 때리면서 주위에 사방을 둘러봐도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어떤 스피커도 없고, 이 상황에서 나 홀로 검정색 옷을 입고 정장도 아닌 약간 전투복이지만 전투복스럽지는 않은, 차라리 완전한 전투복을 제대로 갖춰 입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날이 서서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거의 전쟁 분위기.
그러면서 트럼프가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업고 이 God bless you 하면서 미국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비꼬면서 젤렌스키가 터트리니까 이제 트럼프도 폭발합니다. 우리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느낄지에 대해서 당신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You don't have a card라고 하면서 너는 카드가 없다. 카드가 없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랑 함께하면 카드가 생길 것이다. 당신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 당신은 3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급격하게 판이 식어가면서 아주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젤렌스키가 너무나 안타깝죠. 왜 이런 판을 만들고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가장 아쉬움이 큽니다. 미국인들이 협상을 할 때 이 초전설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간다는 말이죠. 이 초전설득은 설득학의 대부이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이야기하는 프리퍼수에이션입니다. 그죠? 본인이 유리한 판을 만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에게 완전하게 유리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가장 편한 장소에서,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이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미국 언론들이 지금 프레시를 터뜨리고 있고, 본인을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가 옆에서 또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떠듬떠듬 하는데 영어도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그죠? 누굴 젤렌스키 대통령 자리에 앉혀놔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는 초전설득에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내게 유리한 판을 다 깔고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한 국가가 있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협상에 3대가 능한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노스 코리아입니다. 그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랑 협상을 했던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 김정은까지 단 한 명도 미국 백악관에서 협상을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굉장히 어리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협상을 사실 타고난 협상가이고 협상을 전략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를 어디로 이끌어냈나요? 싱가포르로 이끌어냈잖아요. 그죠? 근데 젤렌스키는 혼자 검정색 티셔츠 같은 목폴라를, 반 목폴라를 입고 가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영어로 백악관에서 저런 구도에서 협상을 한다?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왜 영어로 했을까? 여러분들, 통역을 붙이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한 가지 있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통역이 말을 정제해주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통역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놓친 것도 안타깝고요. 왜 JD 벤스 같이 본인을 디펜스 해줄 수 있는, 본인을 대신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젤렌스키는 없었을까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젤렌스키 혼자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나 JD 벤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사는 어렵겠지만 유럽에 있는 중요 국가의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다든지 총리가 있는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마크롱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절대로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다가는 전체 유럽을 무시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젤렌스키는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레버리지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이 판에서 굉장히 공공하고 빈약한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요. 왜 미국 프레스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왜 미국 보수 유튜버에게 질문할 기회를 초반부터 주면서 판을 어지럽혔는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아쉽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젤렌스키가 의도한 바가 뭔가, 이 협상에 왜 들어갔는가, 이 협상의 목표가 무엇인가부터도 저는 사실 궁금해요.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의도한 바, 본인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광물 협정을 이끌어내고 싶었고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프로핏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사실
푸틴을 끄집어내서 결국 이 전쟁을 종전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좀 공궁에 처한 상황을 전 세계 언론에 보이면서, 그러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푸틴이 흡족할 것이고 본인을 협상 상대방으로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 공치사를 본인이 듣기 위해서, 그 본인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는 그 장면에 정확하게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그죠? 강력한 압박. 너는 카드가 없다. 너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철저한 베트나 전략이죠. 협상, 결렬, 대안을 가지고 본인이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완전 유리한 판을 만들고,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의 강점을 레버리지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백악관에서 영어로 모두가 더 본인의 편인 그 상황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수문 이해관계인인 푸틴을 겨냥해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졌고, 본인이 바라던 바는 다 이루어졌고, 그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도 승리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넘었어. 이거는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 이렇게는 우리가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못해. 그러면서 초반에는 좋았는데 감정 격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젤렌스키를 굉장히 당황시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인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감정 활용법 중에 한 개죠. 처음에는 웃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화를 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 전략은 아주 전형적이고 클래식한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기업인들의 협상 전략입니다. 동양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협상 방법 중에 한 개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협상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는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데 본인이 미국이라는 카드를 뺏기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일 뒤에 트럼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다시 트럼프에게 보내고, 트럼프는 그걸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또 밝힙니다. 모든 판이 결국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바라던 바대로, 트럼프가 예상했던 바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지만 결국 초전 설득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죠. 젤렌스키는 애초에 이 판에 들어가지 말았었어야 돼요. 시간을 조금 끌더라도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판을 만들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본인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방의 힘을 가지고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즉흥적으로 비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